일본 MZ세대의 조기 퇴사와 퇴사 대행 서비스. 그들은 제가 그만두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익명의 한마디 굉장히 강력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놀라운 서비스가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바로 퇴사 대행 서비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현상이 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내 대신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는 현상, 대리퇴사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정말 말 그대로예요. 일본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대행 업체에 돈을 내고 대신 퇴사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물이 우리말로 하면 이젠 정말 한계야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유명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첫째,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요. 둘째, 정해진 수수료를 냅니다. 그럼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업체에서 직접 당신 이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퇴사 의사를 전달해 주는 거죠. 정말 빠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정도로 직접적이죠. 비용은 정규직 기준으로 보통 22,000엔, 우리 돈으로 약 1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보면 단순히 특이한 서비스가 아니라 꽤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입사 당일 또는 점심시간에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많다고 합니다. 모무리의 누적 상담수가 35만이고 실제 대행업체를 통해 퇴사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졸 신입사원의 34.9%는 3년 내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입사 당시의 열정과 기대는 곧바로 던져지는 두꺼운 매뉴얼과 함께 실망감으로 바뀌고 조직의 압박감, 상사의 배려 없는 말투와 강압적 지시 등 기존에 겪지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상사를 대면하기 싫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앱으로 퇴직을 의뢰합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해방되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는 하라스먼트를 우려해서 신입을 방치하고 신입은 명확한 지도도 없는 무관심을 견디지 못해 앱을 켜서 퇴직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자기 돈까지 내면서 남에게 퇴사를 부탁하는 걸까요?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상사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두렵다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사직서를 냈더니 눈앞에서 찢어버리거나 후임자를 직접 구해오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간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나올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몰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 타이파가 있는데 타임과 퍼포먼스의 합성어로 시간 대비 효율성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조직에서 오래 있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성장이 보장되지 않으면 즉시 손절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직장 내에 깊이 자리 잡은 세대 간 가치관 충돌입니다. 리크루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즘 Z세대 신입사원들은 사회인으로서의 규칙이나 개인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맹목적인 조직 문화 복종과 경쟁을 거부하지만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 그리고 매너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회사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2.6%, 회사 철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0.5%에 불과했어요. 전통적인 기업 문화는 이들에게 거의 의미가 없어진 셈입니다. 과거 일본 기업 문화는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회사보다 내 행복이 먼저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로 신입사원의 49.5%가 한 회사에 오래 머물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입니다. 이제 일본 기업 문화의 더 깊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호렌소입니다. 보고 연락, 상담의 앞글자를 딴 이 개념은 모든 일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강한 위계 질서를 상징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퇴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이를 개인적인 모욕이나 배신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말하면 분노하거나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마이나비 조사에 따르면
퇴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의 40.7%가 회사가 퇴사를 막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만큼 퇴사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적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다이니 신소츠, 즉 제2의 신입사원입니다. 첫 직장을 13년 안에 그만둔 젊은 인재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이들이 일본 채용 시장에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87.9%가 이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퇴사가 더 이상 경력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를 그만둬도 다시 취업할 기회가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사 대행 서비스의 등장은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가치관, 이를 억누르려는 기존의 기업 문화, 그리고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 이 세 가지가 충돌하면서 지금의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본의 고용 모델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용은 대학 졸업자를 일괄로 채용하던 시스템에서 연중 수시로 채용하며 다이니 신소츠 채용이 늘고 있습니다. 즉, 직무에 맞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회사에서 근무지와 부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직무기술서 중심으로 역할에 맞게 배치합니다. 평가와 보상에 있어서도 기존은 근속 연수에 따른 연공 서열이었다면 직무의 전문성과 성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무 형태도 지정된 사무실에서 대면 중심이었는데 DX 기반의 텔레워크 형태와 화상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인재상으로 기존에는 조직에 순응하는 인재였다면 지금은 다양성을 갖춘 글로벌 전문 인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전 직원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무형 고용을 전면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고객의 전문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후지스도 전통적인 멤버십 고용을 탈피하고 단신 부임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근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사무실 면적도 줄였습니다. 텔레워크에 따라 근무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IT 업종을 중심으로 본사 사무실을 축소하거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바타가 사이버 사무실에 출근한다거나 온라인 회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부동산 전략도 사옥의 보유 개념에서 임대 및 공유 형태로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직장의 호렌소 문화가 이러한 직장 문화의 변화에 따라 현대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보고 체계와 일방적 지시의 수직적 통제에서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개성을 존중하며 해결책을 함께 탐색하는 수평적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세대는 달라요. 나에게는 직업보다 개인적인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힘의 균형이 기업에서 근로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해왔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